적당한 음주는 사망률도 줄여주고 건강에 이롭다. 안주만 안 먹고 술만 마시면 사라진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 몸을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죠. 당신의 건강을 위해 신호철 교수가 전하는 당부, 신신당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신당부 진행을 맡은 커뮤니케이션 팀 김예진입니다. 지난 시간은 커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궁금했던 바로 술과 건강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희로애락의 역사를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험과 함께 연말, 연시,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술은 과연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신신당부에서는 술과 건강에 대한 신호철 교수님의 당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드와인을 소품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마실 수는 없지만 눈으로라도 즐기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떤 종류의 술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술을 썩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뭐 그래도 좀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마신다면 저도 이제 와인을 그나마 좀 마시는 편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적당한 음주가 우울감 해소나 뭐 치매 위험 감소 등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뭐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그렇고 또 한동안에 실제로 적당한 음주는 사망률도 줄여주고 건강에 이롭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고기 많이 먹어도 와인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심장병에 덜 걸린다. 그래서 그거를 고기 많이 먹고 기름기 많이 먹으면 심장병 잘 걸리는 게 당연한 건데 프랑스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와인 때문이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좀 그래서 그걸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전문가들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술은 안전한 양이라는 건 없다. 술은 한 잔에도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에 나쁘다는 겁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예전에 그래서 그 술 좋아하시는 애주가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봐, 적당량 마시면 건강에 좋대. 조금 마실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애주가들이나 술 좋아하는 분들이 조금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금 마시면 애주가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불과 며칠 전에 나온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있는데 뭐냐면은 그 프렌치 파라독스를 막 비판하면서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아주 적당량 먹을 때는 사망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그런 증가라든가 또는 그 프렌치 파라독스 같은 그거는 우리가 연구 대상이 잘못 선택됐거나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통계 분석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보인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는 그런 결론을 낸 결과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모든 전문가들이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술을 우리가 소셜 드링킹이라고 해서 사회적 음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되고 술 마시는 거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커피 얘기했듯이 적당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술도 사실은 적당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전문가들 의견은 한 잔이라도 더 마시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우리가 사회적인 교류를 할 때 안 마실 수 없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술은 살이 안 찐다. 안주가 살을 찌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그럴까요? 있는데 정말 술만 마시면 살이 안 찌나요, 교수님? 술살, 맥주살.
그게 그걸 왜 나온 걸까요? 안주 때문일까? 네, 그게 아닌가요?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잘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보통 술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적당히 즐기는 분들 같으면 술 마시면서 안주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술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같으면 안주를 안 먹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미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번, 그래서 참 우리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할 얘기가 되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아마 술에 관련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empty can 칼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그야말로 빈 깡통 열량이죠. 그거를 술을 비유할 때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 술에는 주 성분이 뭐겠습니까? 알코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첨가물이 틀립니다. 대개는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어떤 그 당류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지만 주된 성분이 당분이, 그러니까 알코올, 그 다음에 당분인데, 근데 알코올만 가지고 보더라도 알코올이 지방 못지않게 칼로리가 높아요. 그 그람당 열량 칼로리가 지방이 9칼로리인데 알코올은 7칼로리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깡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깡술.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술에만은 뭐 첨가물 들어가 있지 않은 술을 보면은 뭐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비타민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뭐 다른 뭐 영양분이 없잖아요. 미네랄이 있겠어요? 그냥 알코올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로리가 많고 거기다가 또 주류에 따라서 첨가물이 많은데 특히 이제 당분이 되게 많이 첨가되는데 당분도 칼로리 못지않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술이 음주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괜찮겠지? 그래서 맥주 몇 잔, 와인 몇 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다 또 안주도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칼로리가 생각보다는 몇백 칼로리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술만 마시면 안주만 안 먹고 술만 마시면 살 안 찐다. 이거는 사실 틀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술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살도 나오는 겁니다. 맥주살이면 나는 안주 안 먹으면 괜찮아가 아니고 맥주 안 먹어도 살 찝니다. 그래서 물론 전 다른 걸 얼마나 먹느냐, 운동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순수하게 이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안주 안 먹고 술만 먹으면 살 안 찐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라고 제가 아주 잘라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술과 관련해서 또 하나 널리 알려진 속설이 바로 술을 많이 마실수록 주량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틀린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진료를 하니까 저 환자분들이 좀 술 좀 적당히 드시고 줄이세요 그러면 저는 뭐 많이 마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전에는 뭐 조금 마셔도 힘들었는데 지금 뭐 두세 배를 마셔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술 실력이 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뭐 일단 맥주 한 잔만 마시면 전에 얼굴 빨개지고 가슴 튀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쓰러져 잤는데 지금 뭐 한 병이 아니라 두 병, 세 병 마셔도 괜찮아요. 저 술 실력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면 조금 이제 약간 뭐 생리적인 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술을 마시고 알코올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그게 소화기관에서 흡수돼가지고 간에서 분해돼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술술력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간에서 그 알코올을 처리할 능력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 몸을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안에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결국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도 사실은 약물 중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술 실력이 늘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건 그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고 술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적게 마실수록 유리한 게 술이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술 마신 다음 날에 이제 숙취 해소로 상큼한 과일 주스 같은 거 마시는데요. 이걸 마시면 조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어서 숙취 해소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주위 동료들은 뭐 초코우유를 마신다던가 해장으로 라면을 그렇죠. 먹거나 뭐 콩나물국을 먹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가장 좋은 숙취 해소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숙취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숙취라는 게 뭐 의학적인 용어로 숙취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숙취라는 거는 뭐냐면은 왜 앞서서 전 질문에서 제가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소화기관에 흡수돼서 간에서 분해돼서 배설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생기는 부산물이 있어요. 부산물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숙취 현상이 생기는 게 되게 술 마시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머리도 깨지듯이 아프고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메스꺼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 숙취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숙취 증상이 좋아지는 건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지금 빨리 공식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 깬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 커피를 마신다든가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라면을 먹고 국물을 마신다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실제로 이 우리 몸속에 축적된 그 알코올 섭취의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배설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장술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해장술. 네. 해장술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 다음 그 전날 저녁에 술 먹고 숙취 증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술을 또 먹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생긴 숙취 증상을 다시 술을 마셔서 일종의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해장술 요즘 해장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이미 이제 알코올에 습관적인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해장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것도 알코올 중독의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해장술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됐을 뿐더러 그게 숙취가 저절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키는 일종의 나쁜 행동이다. 건강 습관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술 깨는 약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는 약들도 많이 있지만 뭐 조금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많은 민간적인 어떤 습관이라든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숙취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없다. 제일 좋은 비법은 술을 안 마시거나 아주 조금 마시거나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늘 강의 되게 많이 받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네. 교수님 혹시 도수가 센 술 한 잔과 도수가 약한 술 여러 잔 중에는 혹시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게 아마 그 도수가 약한 술 여러 잔이라도 마시는 속도에 따라 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분 동안에 술을 마시는데 10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센 술을 한 잔 마시는 거하고 10분 동안에 약한 술을 센 술에 해당되는 알코올량만큼 여러 잔 마신다면 결국 몸속에 들어오는 알코올량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위해서 또는 어떤 친목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면 술 마시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천천히 마신다면 당연히 약한 술을 천천히 여러 잔 마시는 게 낫죠.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그 약한 술도 약한 술의 종류에 따라 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지만 그 술의 종류에 따라서 술잔이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위스키 같은 경우는 위스키 잔이 스트레이트 위스키 잔이 작지 않습니까? 와인 잔은 그보다 좀 크죠? 맥주 잔은 더 크잖아요. 막걸리 잔은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실 그냥 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한 잔에 들어가는 알코올량을 생각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위스키 잔에는 알코올 농도가 높으니까 위스키 잔이 작은데 위스키 잔이 작다고 해서 독한 술을 홀짝홀짝 여러 번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걸리 잔은 막걸리도 농도가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와인잔을 보시면 와인잔만 해도 잔이 큰데 이거를 위스키 잔처럼 마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속도가 비교적 일정하고 천천히 마신다면 약한 술 마시는 게 훨씬 약한 술을 천천히 마시는 게 여러 잔 마시더라도 훨씬 낫죠. 근데 센 술을 양이 적다고 그렇게 많이 마시면 큰일 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마지막 질문이 답변이 조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전하시는 신신당부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여튼 술은 적게 마실수록 유리하다. 안 마시면 제일 좋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소셜 릴레이션십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흔히 소셜, 사회적인 음주라는 말도 나오는 건데, 뭐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계를 가지려면 뭐 저는 그래서 술은 제가 좋아하지 않고 잘 많이 마시진 않지만 아주 적당한 음주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술을 안 마실 수는 없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이 나쁘다는데 뭐 다른 비법은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비법이라는 건 없어요. 안 마시는 게 최고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밤에 가서 뭐 지인들하고 술을 마셔야 되는 자리가 있다 하면 눈치가 좀 보이더라도요. 눈치 좀 봐도 할 수 없어요. 뭐냐면 가능한 적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량이 천천히 몸속에 들어오고 적은 양이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 어떤 방법이겠어요? 남들보다 적게 마시는 거죠. 근데 술이라는 게 아마 조금이라도 마셔보시는 분 알겠지만 조금 우리 몸속에 술이 들어가면 약간 좀 쉽게 말하면 자기 이제 인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마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능한 적게 마시는 방법이 뭐냐. 솔직히 알코올량을 적게 마신다는 거니까 약한 술을 마시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세인 술하고 약한 술이 있다면 약한 술 마시는 거죠. 약한 술을 또 천천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겠습니까? 술을 마실 때 절대 빈속에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되는 속도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빈속에 술을 마시지 말아라. 뭐 천천히 마시고 약한 술을 마시는 것도 좋지만 마시게 되면 빈속에 마시지 말고 반드시 술을 마실 때 안주를 같이 먹어라. 나는 기름질 안주 먹으면 열량, 칼로리 섭취가 많아서 이미 술 자체가 칼로리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술 적게 마시고 안주도 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알코올량을 가능하면 적게 하고 좀 늦춰라 속도를. 그 다음에 술을 마실 때 그럼 안주 먹기 싫으면 물하고 같이 마시면 술 한 잔 마시고 2배의 물을 또 마셔라. 훨씬 배설이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알코올량이 희석돼서 빨리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가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쉽지. 친구들이나 또 친지들이랑 이런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음주를 하면 욕먹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알코올이 우리 건강에 나쁜 얘기를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적당량의 술을 마실 때, 결국 적당량이라는 거는 적게 마시는 게 제일 적당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술 적게 마시는 방법이, 특히 코로나라서 이제는 옛날처럼 연말에 과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즘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교류들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 음주도 아마 잦아질 겁니다. 그럴 때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적게 마시고 천천히 마신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술로 인한 피해는 덜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교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술에 대해 아주 유쾌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주 문화로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호철 교수가 전하는 건강을 위한 당부, 신신당부. 그럼 다음 신신당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